메이저리그 야구장이 통째로 케이팝 콘서트장이 됐어. 4만 명이 한국 노래를 떼창하고 있었어. 미국의 스타디움 무대는 늘 미국과 영국의 슈퍼스타들 몫이었는데 그 밤엔 한국에서 온 7명이 서 있었다. 표가 20분도 안 돼서 사라졌어. 그날을 위해 며칠을 야구장 앞에서 노숙했지. 2018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뉴욕을 연고로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홈구장 시티필드, 약 4만 명을 수용하는 이 거대한 야구장이 그날 밤엔 한국에서 건너간 7명의 청년의 콘서트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였습니다. 미국의 스타디움, 그러니까 수만 명이 들어가는 대형 경기장 무대에 홀로 올라 공연을 매진시킨 한국 가수는 그때까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몇 해 전만 해도 미국에서 무명이던 한국 그룹이 뉴욕 한복판의 야구장을 가득 채운 걸까요? 이야기는 2018년 10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밤 뉴욕 퀸스에 자리한 야구장 시티필드에서 BTS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공연은 이들이 그해 세계를 돌던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의 북미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미의 무대였습니다. 이 야구장을 채운 관객은 약 4만 명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야구장에서 열린 K-팝 단독 콘서트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스타디움 무대에 정식으로 올라 공연을 매진시킨 한국 가수도 이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건 규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은 세계 공연 산업의 중심으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의 대형 야구장을 미국 밖에서 건너온 가수가, 그것도 데뷔 5년 남짓 된 그룹이 단독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티켓은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4만 장에 가까운 표가 20분이 채 되기도 전에 모두 팔려나갔다고 이들의 소속사는 미국 매체에 전했습니다. 표를 구한 팬들은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공연 며칠 전부터 야구장 앞에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야구장으로 향하는 거리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한국어 노래를 함께 부르겠다는 하나의 이유로 뉴욕의 야구장 앞에 모인 겁니다. 미국의 대형 야구장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광경 역시 그전까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연 시장, 미국, 그 심장인 뉴욕의 야구장을 한국에서 온 그룹이 자신들의 이름만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이 무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려면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는 실내 공연장과 달리 스타디움은 수만 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대형 경기장입니다. 표를 그만큼 팔 수 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객을 자신의 이름만으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은 오랫동안 세계 정상급 뮤지션에게만 허락된 무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영어로 노래하는 미국과 영국의 팝스타, 전설로 불리는 록밴드가 번갈아 그 무대를 채웠습니다. 아시아에서 건너온 가수가, 그것도 대부분의 곡을 한국어로 부르는 그룹이 미국의 야구장을 단독으로 매진시킨다는 것은 그전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을 채운다는 건 단지 노래가 인기 있다는 것을 넘어 수만 명이 기꺼이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한자리에 모일 만큼의 팬을 거느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미국의 오랜 슈퍼스타들조차 경력의 정점에 이르러서야 겨우 밟을 수 있던 무대였죠. 그만큼 스타디움 매진은 한 가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하나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가을 그 벽을 처음으로 넘은 것이 바로 한국에서 온 7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세계 대중음악의 중심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가장 큰 무대 가운데 하나를 한국어로 부르는 그룹이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무대에 서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BTS는 2013년 한국의 크지 않은 기획사에서 데뷔한 7인조 그룹이었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막대한 지원도, 미국 방송사의 화려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데뷔 초에는 미국에서 이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미국에서 무대에 섰을 때 관객은 수백에서 수천 명 남짓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을 돌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2017년 무렵에는 수천에서 만 명 규모의 실내 경기장을 채우기 시작했고, 다시 한 해가 지난 2018년에는 그 무대가 4만 명을 수용하는 야구장으로 커졌습니다. 불과 몇 해 사이에 이들이 미국에서 서는 무대의 크기가 몇 곱절로 불어난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들의 무대를 이만큼 키운 것은 거대한 자본이나 방송의 힘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나둘 늘어난 팬들이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노래를 알리고 서로를 불러 모으며 무대의 크기를 키워온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꾸준히 세상에 내놓았고, 방송의
명의 힘이 아니라 팬들의 입소문과 온라인을 타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들은 러브 유어셀프라는 이름의 앨범들로 미국 앨범 차트의 정상에 잇따라 올랐습니다. 그해 봄과 가을에 낸 두 장의 앨범이 모두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앨범 차트의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 기세를 안고 이들은 세계를 도는 대형 투어에 나섰고 그 여정의 미국 일정 마지막을 장식한 곳이 바로 뉴욕의 야구장 시티필드였습니다. 무명으로 시작한 5년의 시간이 뉴욕 한복판의 스타디움 무대로 응답받은 셈이었습니다. 콘서트 소식과 그날의 광경이 전해지자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들은 한국 가수가 미국 야구장을 가득 채운 이 장면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K-팝 그룹이 미국의 스타디움을 단독으로 매진시킨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팬들과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한 해외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구장이 통째로 흔들렸다. 4만 명이 한국어 가사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함께 불렀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는 늘 영어로 노래하는 스타들의 것이라고 배웠는데 그날 밤 그 자리엔 한국에서 온 7명이 서 있었다. 그 밖에도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표를 구하려고 밤을 새웠지만 그날의 함성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노래로 4만 명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봤다. 미국 방송이 밀어주지 않아도 팬들의 힘만으로 야구장을 채울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다.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걸 볼 줄은 몰랐다.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아저씨가 한국어 가사를 나보다 더 잘 따라 불렀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응원봉의 물결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 밤 뉴욕에서 가장 큰 무대의 주인공은 한국어였다. BTS를 이 무대에 올려놓은 힘은 콘서트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티필드 공연은 이들이 그해 도는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의 한 정점이었습니다. 이 투어에서 이들은 미국 곳곳의 대형 실내 경기장을 잇따라 채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뉴요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의 공연장표가 잇따라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일정의 마지막을 가장 큰 야구장인 시티필드로 마무리한 겁니다. 이 투어는 미국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브 유어셀프 투어는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며 세계 곳곳에 대형 경기장을 이어서 채웠고 이듬해에는 더 큰 스타디움들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그 거대한 여정 속에서 시티필드는 미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장의 문을 활짝 연 상징적인 무대로 남았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기록은 이어졌습니다. 이 투어를 떠나기 직전인 그해 5월과 9월 BTS는 러브 유어셀프 결 티어와 결 앤서 두 장의 앨범을 잇따라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렸습니다. 한 해에 미국 앨범 차트 1위 앨범을 두 장 낸 것은 미국 밖의 가수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앨범을 사는 것과 콘서트 표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표를 산다는 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들여 직접 그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미국에서 앨범 판매와 공연 동원이라는 서로 다른 두 지표를 같은 해에 나란히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앨범 차트의 정상과 스타디움 무대의 함성이 같은 해에 나란히 이들의 것이 된 겁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미국에서 무명이던 한국 그룹이 한 해 사이에 미국 대중음악의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큰 무대를 동시에 밟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주목한 건 이 4만이라는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BTS는 미국의 대형 방송사가 밀어주지도 미국 라디오가 자주 틀어주지도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나라와 언어가 다른 팬들의 손끝에서 미국의 가장 큰 무대에 올랐습니다. 팬들이 직접 표를 사고 노래를 익히고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내며 이 무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세계에 건넨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어 무대가 아니라 서툰 발음으로 겨우 따라 부르는 한국어 노래가 4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한 미국 팬은 그날의 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는 영어로 노래하는 스타들의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날 밤 뉴욕에서 가장 큰 무대를 채운 노래는 한국어였고 그 노래가 전한 말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야구장을 채운 함성은 언어의 장벽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국내 팬들은 이 광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말 노래로 뉴욕 야구장을 가득 채웠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다. 미국 스타디움을 한국 가수가 처음으로 매진시켰다는 게 두고두고 자랑스럽다.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말로 지구 반대편 4만 명이 함께 노래했다니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언젠가 이 밤이 K-팝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거라고 믿는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장 큰 무대의 언어가 영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그날 밤 이들이 증명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가 자기 나라의 말이 아닌 노래를 그 밤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무대 가운데 하나를 한국에서 건너간 7명의 청년이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처음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4만 명에게 건넨 말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무대를 채운 건 7명이었지만 4만 명이 함께 따라 부른 언어는 한국어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